당신에게서 시작되지 않았지만 매일같이 짊어지고 있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가족 안에서 되풀이되는 잘못들, 말투, 행동, 그리고 중대한 선택들까지 그것이 조용히 세대를 거듭하며 반복된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중조부모를 직접 본 적이 없는데도 그들이 남긴 그림자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과연 이 보이지 않는 반복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전생의 기억입니다. 오늘도 따뜻하고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3가지 여정을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가족의 잘못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 다음으로는 안동의 한 고가에서 되풀이된 아버지와 아들의 비극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고리를 끊어내는 방법, 깨어남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혹시 오늘의 주제가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린다면 영상을 저장해 두세요. 언젠가 당신이 삶을 돌아볼 때 다시 찾게 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럼 바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왜 부모의 비극은 자식의 비극으로 이어질까요?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쓰여진 대본 속을 사는 걸까요? 혹은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 그들의 미완의 장을 이어서 내려가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낡은 책장을 덮고 새로운 이야기를 쓸 수 있을까요? 마치 미리 쓰인 듯한 실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38세 민준 씨. 어릴 적 술에 취해 어머니를 때리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절대 그렇게 살지 않겠다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직장 스트레스가 쌓이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 탁자를 내리치고 고함을 지르며 아버지의 그림자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광주의 45세 혜선 씨. 2번의 이혼을 겪고 나서야 자신의 2 남편이 어릴 적 계부와 똑같이 냉정하고 지배적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부산의 한 집안은 세대마다 50세 전후에 연이어 빚더미에 안고 결국 파산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저주가 가문을 따라다니는 듯 했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느꼈습니다.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무력감. 이전 세대의 아픔을 이해하면서도 지금 세대에서조차 여전히 그 족쇄에 묶여있는 현실. 만약 이것이 단순한 운명이라면 왜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만약 유전이라면 왜 환경이 달라지면 행동이 변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가족에게서 물려받은 것은 눈동자의 색이나 목소리뿐 아니라 감정의 지도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말투, 눈빛, 그리고 고통 앞에서 반응하는 방식이 깊게 새겨진 지도처럼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 지도를 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의 잘못은 잡초 씨앗과도 같습니다. 뿌리를 뽑지 않으면 아무리 꽃을 심어도 결국 다시 돋아나 자리를 차지하고 영양분을 빼앗습니다. 전라도의 한 노정원사는 매년 집 주위에 해바라기를 심었지만 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쐐기풀이 늘 다시 돋아났습니다. 결국 그는 땅을 깊이 파헤쳤고 그 뿌리들이 흙 속 깊숙이 얽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뿌리를 인내심 있게 하나씩 제거한 다음 해에 해바라기가 마침내 활짝 피어났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기를 내어 뿌리 깊은 잘못을 마주하고 뽑아낼 때 비로소 다음 세대가 새롭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한 청취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아이를 혼낼 때 어머니의 목소리 그대로 나오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이 목소리는 아이에게 이어지고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걸. 한국, 베트남, 서양을 막론하고 연구자들은 이를 가족의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피로 이어지지 않아도 감정과 믿음, 행동 양식이 말, 습관, 그리고 침묵을 통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전 세대의 영혼이라면 당신은 후손들의 미래를 바라보며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 짐을 지고 당신이 겪었던 고통을 반복하길 바라시나요? 아니면 자유롭게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가길 바라시나요? 혹은 고통의 고리가 아니라 평온과 행복으로 향하는 전혀 다른 지도를 그들에게 건네고 싶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불교에서는 이를 가족업이라 부릅니다. 인과의 사슬이 세대를 따라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 챙김과 깨달음이 있을 때만 오래된 짐을 내려놓고 고통의 이어짐을 끊을 수 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장을 덮고 새로운 페이지를 펼치는 것처럼 지금부터 우리는 안동의 한 고가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그곳은 조상의 숨결이 아직도 벽돌에 스며 있고 자손들이 여전히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집입니다. 주인공은 42세 역사교사 지훈, 그의 가족은 150년 된 고택에서 살아왔습니다. 조선시대 지방관리였던 증조부의 집으로 대대로 전해 내려오면서 모든 가족이 따라야 할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함께 전해졌습니다. 어느 겨울밤 지훈은 헌책방을 정리하다가 할아버지의 낡은 일기를 발견합니다. 그 속에는 빚과 갈등, 잘못된 선택들이 현재 가족이 겪고 있는 상황과 똑같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그를 전율케 했습니다. 후손들도 결국 똑같이 반복할 것이다. 그 충격 속에서 지훈은 대구의 한 최면 회기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최면 속에서 그는 여러 생애를 보았지만 언제나 같은 공간, 바로 이 고택이었습니다. 어느 생에서는 아버지가 파산하는 걸 지켜보는 아들이었고 어느 생에서는 자식에게 엄격함을 강요하는 아버지였으며 또 다른 생에서는 가문을 지키려 희생하는 장남이었습니다. 되풀이되는 장면들은 그를 두렵게도 또한 강하게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꿈속에서 지훈은 집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 세대의 가족들이 둘러싸고 있었지만 모두 침묵한 채 슬픈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다가와 그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계속 이어가실 건가요? 아니면 멈추실 건가요? 그 질문에 그는 눈물을 터뜨리며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야말로 이 고리를 끊을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집 대문 앞에 서서 조용히 깊은 숨을 내쉬며 속삭였습니다. 나는 여기서 끝내겠다. 그날 그는 작은 행동부터 바꿔나갔습니다. 아이가 밥그릇을 엎질렀을 때 찡그림 대신 미소로 함께 치웠습니다. 저녁에는 아내에게 하루가 어땠는지 묻고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귀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일기를 쓰며 자신이 새로운 반응을 선택한 순간들을 기록했습니다. 이웃에게 인사하는 법, 어머니의 전화를 받는 태도까지 그는 오래된 습관들을 하나하나 바꿔나갔습니다. 마치 오래된 매듭을 차근차근 풀어내듯이 불교적 관점에서 이는 가족업의 해소입니다. 세대를 거듭하며 반복된 습관과 감정, 선택을 멈추고 세기를 여는 것. 심리학적으로는 가족 패턴이라 부릅니다. 세대를 따라 복제되는 행동 양식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고택, 이끼 낀 벽과 어두운 방들은 가족 무의식의 상징이었습니다. 새로운 빛을 들이지 않는 한 그곳은 늘 같은 곰팡이 냄새를 간직할 뿐. 고리는 저절로 끊어지지 않는다. 깨달은 누군가가 풀어야 한다. 안동 고택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새로운 길로 나아갑니다. 고통의 고리를 깨달음으로 자르는 여정. 깨달음은 과거를 비추는 빛일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끈을 잘라내는 가위가 되어 다른 미래를 열어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조상으로부터 이어진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강한 의지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더 깊은 차원의 깨달음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만약 깨달음을 얻었다 해도 예기치 못한 감정의 파도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때로는 깨달음마저 희미해지고 다시 옛 패턴으로 돌아간다면 그때 우리를 다시 새 길로 돌아서게 할 버팀목은 무엇일까요? 지훈의 변화를 옆에서 지켜본 친구 수연 역시 자신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36세 인천 부평구에 사는 그녀는 10년 전 직업과 결혼 문제로 벌어진 큰 다툼 후 집을 떠나 어머니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후 고향에 갈 때마다 어머니 집이 있는 거리를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나 지훈과 긴 대화를 나눈 어느 날 수연은 마음을 잡고 오랜 세월 다쳤던 대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10년 만에 첫 마디를 꺼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처음에 그녀가 느낀 것은 혼란이었습니다. 깨달음이란 결국 오래된 상처들과 마주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의식적인 패턴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녀는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나는 우리 가족의 잘못을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반복합니다. 이는 단순한 지적 인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내면의 감정 지도를 새롭게 그리기 위한 실제 경험이 필요합니다. 다른 이는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미 깨달았다면 왜 여전히 같은 패턴에 끌려가나요? 깨달음은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길러야 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족은 환경이 달라지면서 변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환경이 새로운 선택을 열어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내면이 변하지 않으면 비슷한 상황 앞에서 다시 같은 패턴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는 고백합니다. 부모를 용서했지만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용서는 시작일 뿐 치유는 오랜 시간과 꾸준한 실천이 필요한 여정입니다. 깨달음은 오래된 어두운 방의 창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빛이 들어온다고 곧바로 어둠이 사라지진 않지만 조금씩 모든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둠을 어둠으로 몰아낼 수는 없습니다. 빛이 필요합니다. 한강가 작은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겨울바람을 막기 위해 창문 없는 작은 집에서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벽을 뚫고 유리창을 내었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햇빛이 들어오자 집안은 오히려 더 따뜻해졌습니다. 깨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두렵고 낯설지만 빛이 스며든 순간 내면의 모든 풍경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는 멈춰서 숨을 고르고 소리치기보다 침묵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작은 반복이 끝났습니다. 후회의 한 청취자의 나눔. 불교의 마음챙김 수행, 서구의 가족 치료, 아시아 민속 문화 속 업을 끊는 이야기까지 모두가 하나를 가리킵니다. 바로 반복의 고리를 끊는 것. 만약 당신이 가족 중 유일하게 그 고리를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무시하고 그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스스로 변하기 전에 먼저 남을 바꾸려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스스로를 씨앗 삼아 새로운 길을 내시겠습니까? 불교는 말합니다. 깨달음은 인연을 똑똑히 보고 옛 인연을 다시 짓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실존 철학은 말합니다. 인간은 선택을 통해 자신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다고. 그리고 이 둘은 한 점에서 만납니다. 바로 당신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세대를 이어온 잘못에서 안동 고택의 이야기에서 마침내 고리를 끊는 깨달음의 여정까지. 모두는 오랫동안 같은 길을 흘러온 강이 새로운 물길을 만나 푸른 물로 합류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흐름은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지울 수는 없지만 새로운 방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손은 더 이상 옛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었다면 스스로에게 그리고 지난 세대에게 용서의 마음을 내어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엽니다. 영동대교 위 혼이 몸을 떠나는 순간 소름 돋는 진실.